자, 여러분, 지금 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놀랍게도 북한의 핵잠수함 개발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드시죠? 이 엄청난 나비 효과가 대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이 심층 분석에서 아주 명확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볼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전쟁의 타임라인부터 시작해서 양측의 전력 손실, 우크라이나의 영토 탈환 전략, 드론 전술의 진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북한과의 기술이전 문제까지 핵심만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전선의 타임라인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2022년 초 러시아가 키예우를 향해 거침없이 밀고 들어왔던 흐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초기 공세는 결국 무너졌고 2023년 중반쯤 되니까 전선이 완전히 꽉 막힌 교착 상태에 빠져버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바로 2024년 5월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아주 날카로운 전술적 카운터 스트라이크를 날리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이 길고 지루한 소모전이 대체 얼마나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데이터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관련 통계들을 짚어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추정치와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을 종합해보면요. 러시아군 사상자가 무려 최대 200만 명에 육박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게다가 파괴된 전차만 10,000대가 훌쩍 넘어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인력과 장비가 문자 그대로 갈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진짜 충격적인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3%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전쟁이 터지기 전 러시아 전체의 전쟁 가능 연령대 남성 인구 중 무려 3%가 사라지거나 다쳤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떤 국가라도 절대 버틸 수 없는 그야말로 지속 불가능한 끔찍한 손실률입니다.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이런 엄청난 손실이 결국 전장 지도를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전술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에 있던 러시아 흑해함대 계속 두들겨 맞다가 결국 노보로시스크로 쫓기듯 도망쳤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최전선에서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내륙 깊숙한 곳의 핵심 에너지 시설들까지 정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 전체 정유 능력의 무려 25%가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선 뼈아픈 일격이죠. 지상전 상황은 어떨까요? 그야말로 극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답답하던 교착 상태를 깨버리고 우크라이나가 단 한 달 만에 서울 면적의 3분의 1이나 되는 땅을 순식간에 되찾았거든요. 특히 보로바 방향으로 5km를 뚫고 들어간 건 이번 전쟁에서 전황을 완전히 뒤흔든 엄청난 돌파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우크라이나는 왜 이렇게 보로바 진격에 사활을 거는 걸까요? 바로 도네츠크 요충지라는 최후의 관문 때문입니다. 히토류 같은 자원도 엄청나게 묻혀 있지만 지리적으로 여기가 뚫리면 러시아군이 뻥 뚫린 평야를 타고 수도 키예우까지 그야말로 하이패스로 진격할 수 있게 되거든요. 우크라이나로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수해야만 하는 절대 방어선인 셈입니다. 네 번째, 전장의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드론 중심의 현대전에 대해 알아보죠. 이제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전통적인 전쟁의 모습은 지워버리셔야 합니다. 양쪽 모두 공중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다 보니까 옛날처럼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비싼 미사일을 쏘아대는 대신에 하늘이 온통 무인기, 즉 새까만 드론대로 뒤덮여 버렸거든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변했을까요? 러시아가 자랑하던 대전전술단, 그러니까 BTG가 꽉 막힌 도심 시가전이나 장기전에서 처참한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작전이 번번이 실패하고 드론이 하늘을 장악해버리니까 러시아가 지금 얼마나 다급하냐면요. 일반적인 목표물을 치는데 무려 1억 달러짜리 핵 탑재 가능 미사일인 오레시니크를 쏘는 아주 기형적이고 절박한 상황까지 몰리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 러시아의 다급함이 어떻게 지구 반대편 북한의 기술 도약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소름 돋는 글로벌 나비 효과가 등장합니다. CNN이 보도했던 아주 미스테리한 화물선 침몰 사건의 전말을 한번 짚어보죠. 핵물질 운반 면허가 있던 선박이 경로를 이탈하더니 기관실이 밀봉된 채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호위하던 러시아 군함이 이걸 고의로 격침해버리죠. 나중에 구조된 선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화물이 바로 북한으로 몰래 빼돌리려던 델타 4급 핵잠수함 원자료였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이걸 강력한 정황 증거로 보는 이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북한이 최근에 공개한 8,700톤급 잠수함의 형태가 그 단서를 제공하거든요. 보통 심해에서 작전하는 잠수함은 물의 저항을 줄이려고 함교를 짧고 매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북한 잠수함은 수직 발사배를 억지로 쑤셔 넣으느라 함교가 기형적으로 크고 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자기들 기술력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여온 개조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거죠. 핵심을 딱 짚어드릴게요. 현재 북한 해군은 진정한 의미의 심해 전투를 치를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5,000톤급 구축함에서 대잠 헬기가 이착륙해야 할 갑판마저 다 뜯어내고 수직 발사대를 달아놨거든요. 결국 이 북한의 함대들은 진짜 해상전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도 핵 삼축 체계가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기 위한 바다 위 떠다니는 미사일 발사대에 불과합니다. 러시아의 그 전술적 절박함이 만들어낸 아주 위험한 기술 이전의 결과물인 셈이죠. 자, 오늘 살펴본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은 꽉 막힌 참호전에서 드론이 지배하는 역동적인 전장으로 완전히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막대한 전력 소모를 겪은 러시아는 흑해 함대를 후퇴시킬 만큼 전술적 위기에 직면해 있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이 동유럽 전선에서의 절박함이 고스란히 북한의 기형적인 해군 기술 도약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직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전에서는 지구 반대편의 분쟁이 순식간에 글로벌 안보 지형까지 뒤흔들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